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두의 하루의 시작을 함께할 친구와 함께 쓰는 데일리 플래너를 기획한 부스타트 그룹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데일리 플래너에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친구의 일정에 이모티콘을 남기거나 실시간으로 공동 편집 가능한 공유 그림 일기장에 일기를 남길 수도 있고요. 각 기능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함을 고려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애니메이션을 고려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노션에서 영감을 받은 드래그 앤 드롭 기능입니다. 많은 웹페이지에서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UI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해당 기능을 직접 구현함으로써 사용자가 일정을 확인하고 카테고리 정보를 수정할 때 일일이 수정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도 카테고리를 수정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구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렌더링의 효율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필연적으로 많은 렌더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위치를 변화시킬 때 변화시키는 속성에 따라 수행되는 렌더링 과정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브라우저가 레이아웃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탑과 레프트 변경을 최소화하고 컴포사이트 과정만 다시 진행하는 트랜스폼 변경을 사용하여서 렌더링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초당 레이아웃 변경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CPU 사용률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렌더링 효율에 대한 문제인식과 적절한 해결 방안 제시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기능 구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와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부모 요소에 오버플로 속성을 부여하게 되면서 이동하는 일정이 부모 요소를 벗어나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선택한 요소를 이동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선택한 요소는 선택된 순간 비지빌리티만 히든으로 바꿔줘서 잠시 숨긴 다음에 오버플로 속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선택한 태스크의 정보를 가진 더미 엘리멘트를 만들어 그 엘리멘트를 이동시킨 것입니다. 결과는 보신 것 같이 성공적이었고 마치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일정이 이동하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을 기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엘리멘트가 하나 늘어나긴 했지만 많아도 최대 하나가 생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사용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드래그 앤 드롭을 구현해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유연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공동 편집이 가능한 캔버스 베이스의 공유 일기장을 구현했는데요. 일기장인 만큼 작성한 그림 일기를 저장해서 원할 때 다시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성한 그대로 저희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레디스를 도입해서 다이어리에 대한 DB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느꼈던 문제점은 SQL에서는 도형 다이어리에 대한 너무 잦은 그 입출력이 있었고, 선 같은 경우에 선의 경로가 배열로 저장되는데 이 데이터 길이가 너무 길 수 있어서 SQL DB에서 데이터 길이 제한에 걸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디스는 잦은 대한 대처에 강점이 있었고, SQL DB에서 밸류 값이 데이터 용량 제한이 넉넉하다는 강점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이름과 날짜를 키로 해서 유저 이름 날짜별로 유니크한 키를 만들어서 도형 객체를 해당 키에 JSON 스트링으로 밸류로 저장을 했고요. 사용자의 잦은 접근에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레디스의 강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처음 써보는 레디스였지만 소화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접근했습니다. 다음은 로그의 일정 생성 모달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로그 생성 시에 다수의 정보를 입력받아야 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 과정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노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 입력 방식을 모티브로 하여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일정 생성 시 태그, 위치, 라벨 정보를 노션과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조회, 검색, 생성, 삭제, 그리고 색깔 선정의 모든 기능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태그의 경우 태그 검색 필터링 결과, 위치의 경우 카카오 검색 API를 사용한 위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벨 정보의 경우 라벨의 종류, 단위, 색, 등록 횟수의 입력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라벨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라벨을 생성하는 로직을 하나의 모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된 태그가 있는지, 인풋바가 포커즈되어 있는지, 그리고 입력된 텍스트 밸류를 상태로 관리하였습니다. 태그의 선택과 해제 과정을 통해 태그 인덱스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선택된 태그 혹은 검색바가 나타나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onFocus, onBlur, AutoFocus를 통해 사용자가 인풋바에 포커즈 했을 때 하나여 검색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입력바에 값을 입력하면 해당 태그를 생성할 수 있는 칼럼과 태그 리스트 필터링 혹은 위치 검색 결과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을 통한 한층 더 기분 좋은 UI UX입니다. 문스타트는 매일 사용되는 데일리 플래너인 만큼 애니메이션을 통해 부드러운 화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로그 탭에서는 각 일정의 상세 정보를 길이별로 달리 출력하고 좌측의 시간바에서 해당 태스크가 소요하고 있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목표 탭에서는 각 날짜의 목표 달성률을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고민한 부분은 유효성 검증입니다. 클라이언트 단에서 수행하는 유효성 검증이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서버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도 유효성 검증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유효성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ML에서 제공하는 기본 태그들로도 유효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검증 결과에 따라 헬프 텍스트 등을 표시하기 어렵다는 점과 필드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경우 이를 검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액트의 스테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입력 값을 감시해 헬프 텍스트 등을 띄우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관리해야 할 상태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점은 리액트 훅 폼을 활용해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유효성 검증 규칙이 JSX 사이에 섞여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엽을 사용하면 검증 규칙들을 컴포넌트 바깥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페이스가 간편하다는 점과 검증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 리액트 훅 폼과 엽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한 부분입니다. 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검증 함수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이나 시간 설정이 유효한지를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상화 관련 부분인데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곳에 모달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상화를 진행함으로써 위치 정보와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전달받고 이렇게 여러 컴포넌트에서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에서의 로우 쿼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은 저희 프로젝트의 ERD입니다. 데이터 간의 다양한 관계 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MySQL을 통해 구현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했으니 남은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ORM을 사용할 것인지, 로우 쿼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ORL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중복 코드를 줄일 수 있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등등 실제로 이전에 사용했던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편리함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ORM을 사용했을 때에는 복잡한 관계에 대한 연산을 구현하기 어렵고 ORM으로 표현하기 힘든 쿼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걸렸습니다. 특히 저희 프로젝트에서 평균 목표 달성량을 구해야 하는 부분의 경우 ORM으로 구현하기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쿼리를 통해 계산에 필요한 결과값을 통째로 불러온 뒤 추가적인 연산을 통해 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불러와야 하는 데이터의 양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로우 쿼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평균 목표 달성량을 구하는 코드입니다. 해당 코드로 실행되는 SQL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코드를 구현한 뒤 이제 고난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적 쿼리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할 때 수정을 원하는 값만 입력받아 해당 값만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동적 쿼리가 필요했습니다. 컬럼의 개수가 적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었지만
컬럼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코드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문에 set 구문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쿼리 빌더를 만든 셈입니다. 해당 코드를 통해서 왼쪽의 코드를 오른쪽의 코드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의 코드가 중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코드를 통해서 개선한 이 업데이트 코드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ESTful AP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RESTful API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특히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API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현한 API를 보면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태스크를 업데이트하는 API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ST API의 상황과 저희의 개발 상황이 충돌하여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개발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태스크를 수정하는 패치 API가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URI와 HTTP 메소드가 겹치기 때문에 개선할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한 방법 첫 번째는 하나를 푸시로, 하나를 패치 API로 변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URI를 변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HTTP 메소드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URI를 변경하는 것이 정보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러한 URI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완벽한 RESTful API를 쫓기보다는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 상황에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